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방영되었던 EBS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 후속편이 이번 주 목요일 7월 7일 밤 10시 45분에 EBS에서 방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면서 자신의 독해력에 관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성인들은 이전까지 자신의 독해력에 관한 이야기를 상담하거나 점검하거나 또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성인이면서 자신의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분들은 그 독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서 독해를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와 같은 그런 독해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기회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못 찾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셨든 또는 찾아오실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통 아프면 병원을 가죠.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술적인 내용 또는 민간요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던 그러한 시기나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독해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독해력을 높여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속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면 비과학적이거나 보편적으로 뭔가 좀 적용할 수 없는 경험담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전문직 종사자로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다 라든가 또는 유망한 기업에 근무했었던 사람이고 내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마치 어떤 옛날의 그 주술가나 또는 때때로 맞기도 하지만 또 효과가 없기도 하는 그런 민간의학, 민간의술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전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에서 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계신 조병영 교수님이 출연하시고 또한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독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또 연구하시고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아시고 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당신의 문해력이 방영되었을 때 저도 이제 리뷰를 좀 하면서 약간의 어떤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편에서 이제 성인의 독해력의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지만 후반부에 갔을 때 어린아이의 어떤 그 나이에 그 시점의 독해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방송국에서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당장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지금 성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신의 문해력에서 4부와 6부에서 그 소리내어 읽기, 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읽기의 가장 기초 과정인
디코딩이라고 하죠. 이제 기호인 문자를 언어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걸 잘 해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잘 되면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기초 단계가 약하면 그 다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읽기, 디코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그걸 이제 난독증이라고 하지만 난독증이 아니지만 읽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읽기에 많은 자원을 다 투입해야 겨우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성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성인들은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 잘 못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읽는 것을 통해서 글이 담고 있는 지식들이 마음속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읽기를 지원해줄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를 또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읽으면서 차차 그 예전에 알았던 단어가 좀 더 이렇게 좀 깊어지고 그 단어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발전도 또 없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디코딩 능력이 충분한가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현재의 읽기와 앞으로의 읽기를 방해한다면 당연히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부에서는 어휘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어휘가 되게 불충분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휘가 필요한 만큼의 어휘를 아느냐 모르느냐 갖고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어휘력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어휘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휘 연상 지식이라든가 어휘 처리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어휘를 안다면 이웃한 다른 개념들, 다른 어휘의 개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휘를 통해서 그 어휘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 체계를 또 잘 알고 있느냐, 이것도 확장된 어휘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성인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성인의 문해력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추측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당신의 문해력이 반영되기 전에 그 각 회차별 제목들이 나와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독해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독해력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나아질 수 있는지 힌트를 조금씩 일반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디코딩이라든가 또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추론, 읽기 전략, 또 아까 말씀드린 배경 지식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방송에서 전달해주는 그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슈화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지식이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고 과학적으로 이 독해력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